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6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척 선배님도 오늘 예쁘게 하고 예쁘게 하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 손님들이 네, 오셨기 때문에 네, 사진 찍으려고.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봄의 전령사 같은 분들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가 올해 20번째를 맞았는데요.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 예술 감독을 맡고 계신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선생님, 그리고 20번의 축제에 개근 출연 기록을 가진 비올리스트 김상진 선생님, 이렇게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정말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네. 아마 커튼콜 매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다르다. 신경 쓰고.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네,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저 바이올리니스트고 저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 예술 감독 강동석입니다. 네, 저는 비올리스트 김상진입니다. 아, 끝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 축제 진짜 코앞인데 바쁘신데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인터뷰를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그러게요. 20회 돼야 이렇게 나오시는 거구나. 중요한 시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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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한 7, 8년 전서부터 아무튼 윤보성 고택에서 하는 건 거의 매년 꼭 가서 보려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실내악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지만 좀 그걸 통해서 실내악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20번째라니까. 그렇죠. 예. 아마 그래서. 윤보선 고택 음악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뒤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꺼내주셔서 약간 이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 뭔가 시그니처 같은 그런 느낌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근데 뭐 워낙 그 장소가 뭐 진짜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오아시스 같다고 서울 그 복잡한 그 대도시 안에서 그런 장소를 찾아보기는 정말 불가능하죠. 그런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실내악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희들한테 너무 영광이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장소니까 또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음악계보다도 그쪽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즈넉한 고택과 그렇죠. 실내악이 너무 잘 어울리고 되게 힐링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분위기가 참 좋죠. 그리고 또 새들이 또 그냥 시끄럽게 또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어려운 점들이 이제 야외니까 날씨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또 비가 와서 옆에 이제 교회 가서 연주한 적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종소리가 중간에 또. 근데 그 문제는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6시 되면 바로 시작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조차도 맞아요. 굉장히 분위기 운치 있다, 되게 특별하다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작년에도 종소리 때문에 김상진 선생님이 한참을 시간을 때워야 되는 거예요. 종이 안 울렸지. 종이 안 울렸죠. 종이 고장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 시간을 재밌게 채우셔가지고 와, 이거 방송하는 사람도 저렇게 하긴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근데 고생이 헛되게 종이 안 울려. 너무. 그래서 고택음악회 얘기부터 먼저 했는데 어쨌든 그 고택음악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실내악 공연들이 펼쳐지는데 올해 20번째는 주제가 뭔가요? 그냥 뭐 20회니까 그래서 그냥 영어로는 그냥 20 candles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20개의 촛불? 촛불을 꽂고서 뭔가 케이크
그런 거 커팅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하시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네. 네. 그럼 이런 주제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같이 모여서 뭐 의논을 하세요? 아니면 감독이 이거 할 거야 이러면 그냥 다 따라가고? 다 너무 의논하기는 좀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네. 제가 다 이제 하죠. 이제 프로그램은. 네. 물론 누가 뭐 추천하는 곡들 이런 건 제가 고려를 해서 다 네. 하지만 이제 대부분 다 제가 네. 하죠. 그럼 김상기 선생님은 처음부터 같이 하신 거고 네. 강동석 선생님이 이거를 처음에 만드실 때 그럼 그때부터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뭐 와서 좀 같이 도와줘 뭐 이런 해보겠니? 일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뭐 당연히 뭐 나와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렇게 20년이 빨리 지나갔는지 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9살이었으니까 20년이 빨리 지나갔네요. 저희 네. 비슷한 세대니까 아시잖아요. 네. 뭐 이제 겨우 네. 30대. 어떻게 9살 때부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네. 제가 그때 막 귀국해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근데 이거 전에 사실 강 선생님 원래 그 프랑스에서 하시던 네. 뮤직 알프 페스티벌이라는 네. 좀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 거기에 이제 뮤지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실내악 페스티벌처럼 하는 그게 이제 뮤직 알프 인 서울 이런 네. 걸로 한 2년 정도 했죠. 네. 하고 아. 근데 그게 모태가 되고 마침 서울시에서 그 또 후원을 서울이라는 이름을 따서 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네. 네. 어떤 때는 막 지원이 현저하게 적어가지고 막 못할 뻔했는데 또 마침 강 선생님 큰 무슨 상을 하나 받으셔가지고 아. 상금으로 메꾸기도 하고. 회척하시고. 정말요. 뭐 매년 뭐 예측 못했던 일들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조롭게 그냥 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건 아니고 항상 그 뭐라 할까 도전이 많죠 매년. 네. 생각 네. 못했던 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음악적인 거 그런 것만 이제 사실 관여하지만 그게 무슨 뭐 스폰서들이나 무슨 뭐 재정 지원받는 이런 게 참 네. 힘들죠.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도 그 뭐 올해도 아마 2월이나 돼서 이렇게 뭐 결정이 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막판까지 굉장히 글쎄 그러니까 마음고생이시겠어요. 다 준비를 해야 네. 되는데 100%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항상 조금 힘들죠. 그래서 외국 같으면 그런 게 그 보장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런데 네. 한국 실적이 이제 좀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서 하시는 고생이잖아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사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연주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냥 뭐 네.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또 다른 김상희 씨도 그렇고 뭐 다른 연주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연주를 이렇게 뭐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고.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딴 이유는 없죠. 네. 특별히 실내악 축제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네, 글쎄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원래 이제 외국에서 실내악 페스티벌들 많이 이제 참여하고 항상 생각했던 게 한국에도 이런 페스티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실내악만 가지고 하는 페스티벌이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근데 뭐 그 후에 많이 뭐 한국에서 이제 뭐 조그만 뭐 많이 페스티벌들 많이 생겼죠. 생기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거 같이 이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하는 건 아직도 거의 네. 없죠.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네. 네.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의 실내악 단체들도 많이 생긴 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굉장히 많지 않았는데.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김상희 씨는 많이 하니까 뭐 다 알 것 같은데. 네. 네. 그 전에 저는 금호 현악 사중주단 활동하실 때 그때 처음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라인가우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거기서 연주할 때 그때 취재하러 같이 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 금호 그룹에서 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제 금호 현악 사중주단이 있었는데 그죠. 그게 뭐 거의 유일한 네. 사중주단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외에 제가 알기로 아마 그 퀄텟 21이라는 네. 곡이만 퀄텟이
더 오랫동안 네. 지속해온 단체고 지금은 이제 퀄텟이 많이 정말 생겼죠. 젊은 뭐 네. 노브스 퀄텟이라든지 네. 뭐 요즘 굉장히 많죠. 리수스, 뭐 네. 아레떼, 네. 뭐 에스메 네. 퀄텟, 그죠. 네. 바벨 퀄텟 맞아요. 등등. 제가 사실 그 노브스 퀄텟 멤버들이 이제 예종 학생일 네. 때 네. 제가 막 귀국해가지고 네. 그때 실내악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김재영 씨가 그때 뭐 솔로로도 국제 콩쿠르에 막 입상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네. 굉장히 실내에 관심이 있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퀄텟하라고 굉장히 많이 꼬셨어요. 그래서 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뭐 레파토리 제일 많고 작곡가의 가장 내면을 알 수 있는 게 퀄텟이고 베토벤은 뭐 심포니 9개밖에 안 썼지만 스트링 퀄텟은 15개나 썼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 등등 해서 좋은 얘기만 막 해서 네. 그래서 그때 어쨌든 재영 씨가 그때부터 이제 퀄텟에 딱 네, 매진하게 네. 마음 먹고 그 마침 어쨌든 그래서 국제 콩쿠르도 입상해서 군대 면제도 받고 네. 그 이제 지금 노브스까지 이제 왔는데 네. 네. 나중에 노브스에서 한번 서울 스프링 연주를 네.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대기실에서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 그때 딱 재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 그때 얘기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힘들다는. 제가 약간 미안해. 왜냐하면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결혼 생활의 나쁜 점만 다 모아놓은 게 현악사중조 생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 네. 맨날 붙어 있어야 되고 네. 또 싫어도 계속 같이 해야 같이 되고 해야 되고. 뭐 여행도 계속 같이 다녀야 되고 그런 건 스토리가 많죠. 뭐 유명한 콜텟들 뭐 어떤 콜텟은 뭐 호텔 다 각자 다른 호텔에 있기를 원하고 뭐 여행도 따로 하고 네. 뭐 하여튼 그냥 딱 연주할 네. 때만 그리고 그냥. 연습할 때 보면 그 어떤 기자가 뭐 기사를 이제 썼는데 그냥 너무 그냥 서로 그냥 막 말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게 많아가지고 서로 그냥 기분 나쁠 정도로 이제 연습하면서도 막말을 하는 콜텟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애정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콜텟이 이제 무서운 콜텟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게 참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진짜 자기 가족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네. 보내야 되고 그래서 토끼오 콜텟 그 네, 네. 퍼스트 와이린이 그만둘 적에 저한테도 혹시 제안이, 관심이 없냐고 네, 이제 네. 그러고 뭐 영국에서 콜텟도 한쪽에서 한번 그런 저한테 요청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실내악은 좋아하지만 그 콜텟은 콜텟 들어가는 그런 건 거는. 너무 힘든 거라고 그래서 아주 고맙지만 이렇게 거절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참 쉬운 건 아니죠. 네. 쉽지 않아서 더 또 뭔가 도전적인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젊은 역으로 콜텟들은 외국 콜텟들도 보면 되게 생각이 훨씬 더 유연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옛날 콜텟들과 달리 지금 젊은 콜텟들은 서로 여전히 인간적으로 친한 네. 게 많아요. 그래서 네. 좀 요즘 세대들이 더 성격이 좋은가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오래가는 콜텟은 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려운 만큼 네. 진짜 그걸 잘 해내는 팀들은 정말 연주도 좋고 사이도 좋고 그렇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네요. 근데 네. 줄리아드 콜텟 같은 걸 보면은 한 6, 70년 네. 됐는데 역사가 네. 그동안은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여러 번 네, 바뀌었으니까 멤버들이 좀 바뀌고 네.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콜텟도 하셨지만 그 MIK 앙상블 뭐 MIK 그 앙상블도 당시에- 콜텟이죠. 네. 피아노 콜텟. 피아노 콜텟 맞아요. 예. 피아노가 들어가 있죠. 네. 요즘 뭐 MIK 김정원이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 그죠. 저는 되게 생생한데 네. 그 당시에 약간 인기가 좀 아주 맞아요. 약간 지금 얘기하면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굉장히 젊은 남성 연주자 위주로 이렇게 딱 뽑아서 네. 지금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좀 많이 뚱뚱해져서 그때는 좀 밀친하고 그랬으니까 저희 클래식계 F4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랬어요. 네. 그때 이제 플라워 4였다가 이제는 이제 다 아빠들이 돼서 파더 4라고 네. 이렇게 그 고택음악회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이게 분위기인지 2021년 거랑 네. 작년 거랑 같이 돼 있는 영상. 네. 먼저 보고 얘기 나눌까요? 네.
네. 올해도 날씨 좋을 것 같은데 네. 벌써 기대가 되네요. 네. 저 잔디가 막 너무 파릇파릇한 어, 거예요. 네.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그 피아노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막 네. 꽃들이 그림이 그려져 그려져 있는. 있는. 네. 저 때만 저걸 빌려온 것 같아요. 그때만 막 저 피아노를 빌려준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저 피아노가 아닌가요? 올해도 빌려온답니다. 올해도, 예쁜 네. 피아노. 네. 올해도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마하가 저 이제 스폰서 중에 아, 하나인데요. 네. 그 이제 저 피아노가 버젠더폰인데, 네. 그러니까 야마가 버젠더폰을 버젠- 이제 샀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베젠도르프에 저렇게 예쁜 피아노가 있군요. 하나만 있는 거 아닐까요? 수제 피아노 같은 거. 글쎄, 특별한 거인 것 같아요. 네. 올해도 가세요? 네, 예매했죠. 진짜 딱 보고 나면 바로 캘린더에 써놔야 돼요. 네, 내년 내년에는 언제 4월쯤에 하나. 네. 예매 요때쯤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딱 그때쯤 예매 빨리 안 하면 좋은. 네. 티켓을 구하기가 어렵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금방 나가는 티켓.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봄이랑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실내악 축제는 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사실 여기는 기후가 그 여름은 또 너무 덥고 덥죠. 너무 네. 습기가 많고 네. 그다음에 겨울은 또 너무 춥고 네. 그러니까 뭐 네. 봄하고 가을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그래도 가을보다는 봄이 더 좀 네. 희망적이고 네. 약간 새로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네. 시즌이니까 봄으로 이제 하기로 네. 결정했어요. 아예 축제 이름에도 이제 네. 스프링 네. 실내악 네. 축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덕수궁에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덕숭에서 네. 고음악회 이제 거기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게 우선 무료 음악회고 네.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해서 이제 실내악이 아니고 이제 야외에서 네, 좀 해서 크게. 좀 그런 큰 규모로 해서 했었는데 뭐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랬는데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하기가 이제 힘들었습니다. 항상 재정이 네. 뭐 항상 돈이 막 넉넉한 가운데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뭐, 항상 이제 한정된 그 자원을 가지고 네, 어떻게 뭐, 잘 그래도 꾸리느냐가 똑같이 문제. 유지만 돼도 괜찮은데 자꾸 깎이고 뭐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딴 쪽에서 이제 메꿔야 네, 되는데 네. 그런 게. 그러면 그냥 음악만 하시는 거랑 완전 다른 일인 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뭐 그걸 이렇게 뭐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고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옆에서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알지만 집행위원회나 이런 데 네, 그런 네. 분들이나 뭐 네. 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수고들 하셔야죠. 네. 그럼 아주 처음에 윤보성 고택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 고택을 아시는 분이 네.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저 윤상구 선생님 네 분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윤보선 그 대통령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네, 그 아드님이죠. 네, 큰아들. 네, 네. 네. 지금도 살고 네, 거기 그렇다고 계신 하더라고요. 건데 네. 그렇게 이제 장수를 네, 빌려주시는 네. 거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개인이 지금 살고 있는 데니까 사실. 예, 예. 네. 굉장히 와. 특별한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또 매해 그렇게 또 잘 네, 이어오고 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윤상원 선생님이 저희 집행위원장님이시고 그 전에는 아니야 시작할 때는 아니에요. 네, 예. 네.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음. 네. 그럼 올해는 아까 20개의 촛불인데 프로그래밍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항상 매년 이제 뭐 주제를 하나 큰 주제를 네. 이제 정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힘든 게 이제 매일 그 데일리 뭐 그쵸. 스트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제 없이 뭐 이렇게 하려면 훨씬 쉬운데 사실 그렇죠. 네, 어디에 근데 맞춰서 그게 이제 네, 맞춰서 하려니까 이게 한국에서 아무래도 실내악이 아직도 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네. 많고 그래서 주제만 맞춰가지고 그 작품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데 보면 모르는 곡들도 많고 작곡자들도 네. 유명하지 않은 작곡자들 많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선 또 음악회도 오지 않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그런 곡들이 있으면 또 그 밸런스를 맞춰서 조금 유명한 곡들도 좀 같이 집어넣어야 되고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주제에 또 안 맞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맞추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퍼즐 맞추는 것 네, 같았어요. 그렇죠. 네, 딱.
예술성과 대중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어. 것인가 네. 그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안 알려진 곡들 이제 찾아서 소개할 적에 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 고려를 하는데 제가 좋다고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청중들 들었을 적에 금방 이렇게 뭐 와닿을까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네. 처음 들었어도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곡들만 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도 20회째 하고 있으니까 처음보다는 그래도 실내악을 받아들이는 이 관객들의 분위기나 이게 좀 맨 처음보다는 좀 달라졌다는 걸 좀 느끼실 것 같거든요. 네, 글쎄 그렇겠죠. 그리고 또 여기 계속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 페스티벌이 진행했는지 아니까 네. 그런 거를 또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꽤 네. 될 거고요. 이제 새로운 곡들을 발견하는 거. 참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또 이제 프로그램 안 보고도 사람들이 표를 미리 사놓고 이제 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요즘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축제 팬이 되면 프로그램 뭐 하는지 몰라도 그냥 미리 사놓고 네, 네, 그렇죠. 내년에 네. 하는 거 미리 예매해놓고 이럴 수 있는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러네요. 근데 사실 예전에 팬이 좀 많지 않으셨어요? 저 진짜 말씀드릴 거 그러니까 있는데 네. 제 중고등학교 때 완전 스타, 그래서 우리 책받침 맞아요. 네. 스타. 네. 그래서 이제 책받침으로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A4 용지 사이즈가 그죠. 이거보다 네. 더 큰 강동서 바이올리니스트의 사진을 갖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그때 커피 바이올린 혹시 광고를 하셨어요? 그때 때? 이제 취미로 할 때라 더 좋아했는데 이제 TV에서 커피 광고를 맞아요. 그때 하셨었거든요. 커피 광고도 그래서 나오시고. 네. 제가 슈퍼마켓 문 닫았을 때 거기에 그 광고 커피 네. 그 이제 모델이니까 이렇게 큰 브로마이드처럼 커다란 사진이 있었는데 몰래 떼가지고 몰래 왔어요? 떼갖고 어머, 와서 어머. 방에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오늘 예. 이렇게 신경 네. 써서 올 이유가 있네요. 30몇 년 만에 그 슈퍼마켓 아저씨께 죄송하다고 누가 이걸 떼갔어? 제가 떼갔어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 아니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기억하거든요. 예. 예. 그때 그만큼 문방구에. 아주 뭐 네. 인기가 대단하셨죠. 팬덤이 그러니까 요즘 같았으면 정말 더 큰 예전에는 그렇게 팬덤이 막 이렇게 조직화되고 약간 맞아요, 그러긴 맞아요. 전이었고 그냥 혼자 좀 좋아하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 같았으면 아주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 저도 어릴 때 막 그 강동석 바이올리니스트 네. 하면은 외국에서 엄청 잘 나가는 분이고 정말 천재 뭐 네. 이런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70년대 뭐 이때 그때 잘 생각나세요? 그때 활동하시는 거? 그때는 뭐 처음에 그게 83년도였네. 네. 83년도. 근데 그때는 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무슨 저거 소셜 네, 미디어 인터넷도 뭐 없고. 이런 것들 뭐 네, 이런 네. 거하고는 전혀 가격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신문 뭐 이런 거 보고 글쎄 그러니까요. 그좀 네, 보다가 신문 같은데 의전에서 네. 이렇게 소식도 듣고 뭐 그죠. 이제 이런 거. 네. 처음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죠. 처음 제가 연주하러 왔을 때 83년도에 그래서 네, 네. 포함아트 올렸죠. 아니 처음에는 세종문화관에서 오케스트라를 그러니까 독주회 하신 거 처음이 호아마트 올리기 그때 네. 그릭 소나타 3번 하시고. 가셨나요? 그럼요. 저희가 같은 세대잖아요. 30살이니까. 네. 그리고 근데 참 인연이 있으시죠. 네, 그 네. 네. 김상희 씨 아버님이 저희 선생님. 네, 그렇게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초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럽 갔을 때 그게 74년도였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제 있다가 그때는 학생 때였는데 74년도가 제가 비엔나에 들렸을 그때 김상희 선생님 아버님이 그때 유학하러 그때 가셨었죠. 네, 거기 그러니까 유학 겸 취직을 하신 거죠.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 만나러 비엔나에 들렸었어요. 그때 김상희 씨가 2살 때였는데 네. 30살이었는데 70년대 생이라니까.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하여간 그때 요즘은 뭐 콩쿨
저 입상하는 연주자들이 너무 많아졌지만 그때 진짜 거의 뭐 아무도 없고 도대체 해외에 저런 콩쿠르는 어떻게 나가나 뭐 이런 시절인데 그 유명한 뭐 요즘 얘기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라든지 뭐 칼 플래시 뭐 몬트리올 콩쿠르 이런 데서 다 입상하시고 그때만 해도 참- 그렇게 콩쿠르이 많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요즘은 너무 콩쿠르들이 많아져가지고 어, 사실 뭐 못 들어본 것들도 많고. 네. 그때 콩쿠르 나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글쎄 콩쿠르 저는 너무 싫어서 그냥 몇 개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몇 개 네. 나갔었는데 하여튼 콩쿠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몇 네. 번 나갔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막 대서특필 됐었던 것 같거든요. 저 어렸지만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그렇죠. 그 70년대잖아요. 네. 콩쿠르 나가셨을 때가. 예. 네, 그건 뭐 너무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처음 67년도에 미국 갔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뭐 줄리아드 같은데 한국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없죠. 그래서 네. 뭐 한국 음식점도 2개밖에 없었고 네. 뉴욕에 그때만 해도 유태인들이 전부 그냥 아, 지배하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끼는 거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동양 사람들도 이제 일본 사람들은 워낙 오래전서부터 사용하고 이제 많이 접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학생들 그래도 꽤 많았는데 그리고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는 게 그저 그냥 일본 학생들 뭐 그 정도고 동양 사람은 뭐 다 일본 사람 비슷하게 이제 취급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동양 사람들이 뭐 사용하면 어떻게 이해하나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조금 일본 사람들은 연주자들이 뭐 너무 기교는 좋고 뭐 잘 하는데 뭐 개성이 부족하고 좀 음악적인 면에서 조금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평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까지 같이 거기 끼어가지고 네. 같은 취급을 네, 받았다. 아시아 연주자들은 네. 다 그렇다. 네.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뭐 유태인들은 외국 사람들 뭐 콩쿠르 같은 데서 입상하는 건 별로 이제 드문 일이 네, 돼서 네. 오히려 거꾸로 되고 완전히 동양 사람들이 그죠. 그냥 다 네. 휩쓰니까 그래서 네. 그만큼 그냥 몇십 년 사이에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래서 막 많은 후배들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잘하는 후배들 많고. 글쎄요, 그 뭐 참 좋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우선 그것도 시가 맞으니까 국력이 또 많이 이제 강해졌다는 한국 네. 이제 그게 도움이 많이 되죠. 한국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젊은 연주자한테는 참 좋은 이제 기회죠. 네. 네. 김상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뭐 저도 뭐 선생님보다 많이 밑에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제가 유학할 당시도 그렇게 막 동양 사람들에 대한 그죠. 그런 네. 시선이 이렇게 꼭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요즘 제 제자들이 이제 많이 해외 나가 있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단 그 어떤 팝 음악이 훨씬 더 어떤 대중적인 어떤 팝 음악이 더 크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K 컬처 뭐 이런 게 지금 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네. 널리 퍼져 K-팝을 있어가지고 일시로 해서, 그 자기는 너무 아이돌들한테 고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막 자기가 아는 한국말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더 잘 보이려고 그러고 네, 네.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저 유학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죠. 얘기죠. 네. 그리고 파리에서 제가 사는데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뭐 한국 시장에 가면은 사실 뭐 한국 사람도 좀 있지 뭐 요즘은 이제 파리에서 한국 음식점들 이렇게 많아도 보면 바깥에서 줄 서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냥 네. 기다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죠.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무슨 뭐 K-팝이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네. 네.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진짜. 네.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축제도 외국 연주자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네, 뭐 근데 비율이 조금 제가 원하는 거하고는 좀 달리 조금 네. 이게 뭐 이것도 또 예상 관계로 너무 많이 불러올 수가 없죠. 조금 네. 더 올랐으면 네. 좋겠는데. 항상 예산이 해보고 싶어. 근데 사실 국제 음악계 뭐 축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더 비율이 조금 더 네.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올 때는 훨씬 많죠. 그래서. 네. 또 요즘은 또 한국 연주자들도 많아졌으니까 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국에 있는 한국 연주자들도 꽤 그쵸. 많으니까 네, 또. 네. 그러면 올해 프로그램 중에서는
요건 물론 다 좋지만 네. 글쎄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누구 부모들한테는 어느 자녀가 제일 네. 좋냐 얘기 아, 물어보는 그렇죠. 거랑 똑같은데 근데 다 뭐 다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기대되는 게 이제 새로운 곡들 예. 안에 연주 처음 되는 곡들 이제 예. 그런 게 네. 이제 항상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하여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20년 동안 뭐 자주 연주된 곡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들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그러니까. 가장 자주 연주된 곡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뭐-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맞아요. 베토벤이 제일 많았다 뭐 그런 아, 얘기는 있더라고요. 작곡가로는 작곡가로. 네. 그렇지. 베토벤 하나는 베토벤 완전히 거기 완전히가 아니라니까 주제가 베토벤이었으니까. 그때 주제가 네. 네. 아, 한 해가. 네. 아, 베토벤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고 네. 뭐 슈버트도 아마 꽤 슈버트는 꽤 됐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웬만한 유명한 실력 곡들은 뭐 여러 번 그렇죠. 연주가 됐지 20년 동안. 네. 그럼 뭐 윤보선 고택에 사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거가 가족음악회 같은 맞아요.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족음악회도 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또 영상이 있으니까 하나 보면 어떨까요? 아, 좋죠. 네. 예. 가족음악회 이것도 작년 영상인가 봐요. 작년에 마지막에 그 주형기 씨가 네. 그 가족음악회를 이제 자기가 짜서 이렇게 아. 저희 같이 했는데 이제 그 제 마지막 폐막 콘서트에 이제 앙콜로 네. 그 네. 중에 하나 네. 이제 곡을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네. 주영기 씨가 함께 했던 네. 가족음악 K의 앙코르곡. 네. 예. 네. You just have to laugh at the happiness that's all around you. You just have to laugh, and the beauty of life will astound you. Go ahead and laugh before misery has finally found you. Let the fun begin. Either way you wi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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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When you're in a rut, look at what you got. Broken ribs and a cough. When you're in pain, don't you complain. Rather go insane and laugh, laugh. Are you ready?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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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how they laugh in Vienna.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Never have to hide the happiness that is inside you. All you have to do is love. 아니 연주 제대로 하실 수 그러니까요. 있으셨을까? 너무 웃겨서. 끝까지 안 웃고 하시는 게 지금. 안 웃을 때 긴장을 해서 왜냐면 그 악보를 보고 이제 안 틀리려고 이제 준비를 사실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영기 씨가 작곡한 곡인 거죠. 네네. You just have to laugh. 네, 네. 네. 저 음악회 자체가 되게 즉흥적인 요소가 많아서 사실 대본 같은 게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네. 그럼 중간에 저는 들어가서 피아노 친 적 있고 거기서 이제 막 주영기 씨가 뭘 하다가 그 드뷔시 그 달빛을 막 네, 치다가 네. 어디 딴 데로 세고. 셀 때 제가 이렇게 막 나와서 막 픽기라 그러고 제가 막 그런 것도 그거랑 하고. 비슷한 딴 곡을 이렇게 막 치다가 네. 제가 어떤 조로 딱 주면 주영기 씨가 다시 또 연달아 치는 이런 걸 너무 이제 재밌다. 했는데 저도 사실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칠지를 계획을 대충의 그 조 변화만 생각해 놓고 네. 근데 그때 다행히 연주가 잘 나와서 네. 그런 식으로 뭐 그리고 또 다른 초청 비올리스트 신윤황이라고 주니어 교수신데 네. 그분은 거기서 막 운동 선수로 처럼 막 운동화 신고 나왔잖아요. 네네. 네, 네. 그분은 이제 뭐 그 힌데미트가 작곡한 예. 교향곡 한 악장이 무지하게 빠른 곡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세계 신기록을 세운지 막 그 초시계 해놓고서 네네. 준비 운동도 막 이렇게 하고 예.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리허설 할 때랑 또 시간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이제 그런데 그게 더 재미의 요소죠. 네네.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네. 올해도 저런 게 준비된 일이 있나요? 네. 아니 이제 올해는 레봉백 네. 클라리넷 클라리넷 안sam블인데 안sam블, 예. 재밌는 그 팀인데 이번이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네, 세 번째 공연. 처음에 2008년도인가 이렇게 처음 한번.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다 섞였죠. 음. 뭐 유머도 있고 뭐 크로스오버 음악도 네, 하고 네. 그런 거고 네. 예, 거기 사람들 뭐 댄스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니까 네. 네, 레봉백도 영상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네, 보기로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저런 거는 리허설을 어떻게 그냥 한번 해보고 들어가서 해보자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최선으로 하고 할 때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페스티벌들이 다 뭐 해외에서 다 오고 이러면서 같이 맞춰볼 시간이 많지가 않기 많지는 때문에 않죠. 네. 그래서 한 보통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가 기본이고 이제 네. 너무 어려운 곡이다 그러면 좀 더 집어넣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미리 각자가 준비를 잘 네. 해야 네네. 돼요. 근데 개근을 하신 거잖아요. 개근하신 분 딴 분도 또 계시죠? 피아노 김영호 김영호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개근상 이런 거 안 주나요? 아니 뭐 재정이 돼야지. 역시 또 제정. 제가 상은 주고 싸가지고요. 계란티가 싸서
아니 근데 막 피아노로도 부려먹고 비올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휘도 지휘도 하고. 예. 사실 아까도 뭐 아이돌이셨다 그러지만 네, 저희 세대한테는 아이돌이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또 제가 같이 선생님하고 연주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고. 근데 뭐 비올라 하니까 뭐 나머지도 뭐 다 해야죠 뭐. 네, 그래서 오늘도 따라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올해는 가족음악회가 레봉백이고 그럼 올해 또 이런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는데 요건 좀 신경 써서 골랐다 이런 게 있다면 뭐 다 신경을 써서 고른 건데. 신경 안 쓰면 없죠. 맞습니다. 네. 라블이라는 작곡자. 그 사람 곡이 두 개가 이제 연주가 되는데 네. 라블 RABL 네. 오스트리아 계통의 네. 이제 작곡자인데 그 사람의 클라리넷 콜텟이 연주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 추리오 곡이 하나 또 연주가 되고 이제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작년에 연주됐던 작곡자인데 클루카르트라고요. 네. 독일 작곡자인데 클루카르트의 피아노 퀸텟, 피아노 종주 네. 연주되고 또 유페로프라는 그 우크라이나 네. 작곡자 네. 그 추리오 피아노 추리오가 연주되고 뭐 그렇게 몇 가지 또 다른 곡들이 이제 처음 선보이는 것 네. 이제 프라이스하고 그 피아노 오중주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곡은 이제 조금 무슨 미국 작곡자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무슨 뭐 미국의 그 니그로 스프레츄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집어넣고 미국 민속 음악 뭐 이런 거 네네. 많이 사용해서 지은 작곡한 그런 네. 피아노 오중주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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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런 새로운 곡들은 어떻게 찾으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곡들은 뭐 연주자들이 뭐 추천하는 것도 네. 있고 보고서 좋을 것 같으면 이제 그게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뭐 우연히 또 찾는 곡도 있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 또 많이 찾을 수가 있다. 네. 네. 유튜브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걸 곡 찾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물론 너무 아무나 그냥 막 올릴 수가 있으니까 네. 연주 자체를 듣는 거는 뭐 그렇게 네, 네. 좀 그렇게 좋은 연주가 아닌 것들이 많이 올라와 네, 있지만 네. 곡을 이제 듣기 위해서 이제 그러고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셈이죠. 네. 그러니까 별하별 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런 새로운 곡을 계속 연주해야 되는 이유랄까요? 네. 사실 지금 근데 네. 사실 그렇죠. 뭐 유명한 곡들만 매년 그냥 되풀이하는 거다 보면 암만 좋아도 사실 그 실증 나고 네. 작은 규모의 실력 페스티벌이라 하면은 뭐 며칠 잠깐 2, 3일 하고 뭐 그렇게 한 그런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가능하면 이제 뭐 유명한 곡들을 많이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겠지만 이 저희 페스티벌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저희 의무라고 그래서 네, 네. 그 이런 거를 그러니까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딴 데서는 못 들어보는 그런 곡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그래서 자꾸 어떻게 보면 청중들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음악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맨날 그냥 똑같은 곡만 되풀이하는 것보다 이런 거 새로운 곡들을 발견하고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흥미스럽죠. 네. 근데 연주자들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계속 했던 곡을 한다고 하면 좀 지겨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솔로보다도 지금 요즘 이제 실력이 더 관심이 훨씬 더 네. 많은데 솔로는 사실 그렇거든요. 뭐 차이코프스키 콘체르트나 무슨 뭐 맨델슨이나 뭐 해가지고 하는 그 뭐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연주하고 나면 사실 매번 그렇게 똑같은 그런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별로 흥미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자꾸 좀 네.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실력 레퍼토리는 너무 한계가 없기 때문에 네. 하도 많아서 무궁무진. 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죠. 실력 중에 이제 그리고 이제 솔로는 당연히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내악은 같은 곡을 해도 여러 번 해도 멤버가 달라지면 굉장히 새롭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곡인데 저는 심지어 제일 많이 한 곡은
100번 넘게 한 곡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좋은 멤버랑 할 때는 또 굉장히 새로운 선생님 말씀하신 영감의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서로 또 그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의 장점이 네, 네. 서로 이제 교환해 가면서 서로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일 많이 맞아. 제일 많이 연주된 프로그램 뭔지 찾으셨잖아요. 찾아봤더니 네. 보니까 그 맨델손의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하는 트리오 중에 D 마이너 트리오하고 그게 아마 6번 연주된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브람스 피아노 퀄텟 작품 번호 60이라는데 네. 제 생각에 그거보다 그렇게 1번 G 마이너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것만 한 서너 번은 될 것 아 같은데 그래요? 네. 그다음에 브라함스 피아노 퀸텟도 6번 연주됐다 어. 그러고요. 브라함스가 되게 많네요. 네, 브람스. 그럼 그동안 20번 개근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혹시 내가 너무 엄청난 실수를 했다든지 뭔가 사건이 있었다든지 뭐. 사건이요. 사건은 늘 많이 있죠. 아 그래요? 사실 지금 갑자기 생각난 네. 건데 네. 예전에 그 첼로는 다비드 게링가스하고 필립 뮬러, 네. 비올라는 이제 노부코 이마이하고 네네. 저하고 에버스 바이올린 강 선생님이 하셨고 차이콥스키의 그 수비네 드 프랑스라고 하는 육중주가 있어요. 네. 그 플로렌스의 추억. 아 예.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도 그쵸. 하고 이제 그게 마지막 악장이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솔로 나오시기 전에 4마디를 같은 거를 4마디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띠르다 이걸 반복을 이제 4마디를 해야 되는데 2마디 하고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선생님은 그때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더니 내가 그랬어? 이러고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실수하신 거네요, 그거는? 선생님이 먼저 들어오셨는데 그 멤버들이 너무 경험이 많으니까 바로 그냥. 거기에 딱 맞춰서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먼저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화성 바뀌는 데서 다 같이 동시에 딱 바꿔서 그래서 역시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야 뭐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근데 그 곡이 네, 딱 한 번 그랬어요. 그 곡을 선생님이랑 많이 했지만 한 번. 내가 그러니까 베링가스 아니었대. 노부코 이마이 그랬나? 누가 베링가스 필립 뮬러 두 분 그때 딱 그두 사람이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네. 완전 두 분이 다 너무 유명한 분들인데. 네,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근데 내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 감독님은 어떤 공연이 좀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글쎄요, 뭐 잘 너무 많지만, 잘 네. 나쁜 추억에 남은 거는 이제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좋았던 거. 좋았다는 거. 네. 저는 투어 갔던 게 많이 기억이 남아요. 외국에 갔던 게 아무래도 그거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니까. 네. 또 우리가 이스라엘도 갔었고 중국, 네. 일본, 그다음에 독일. 해외 공연도. 네. 그런 거 좀 몇 번 했었어요. 녹음 프랑스에서 녹음한 거. 10주년 기념으로.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좀 그런 CD가 이제 있어서 그래도 그런 조금 기록이 조금 남아 네, 네. 있긴 한데. 그럼 20년인데 그럼 또 한 번 예산 문제로. 또 또 재정리의 문제. 진짜 사실 그렇게 계획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계속 재정으로 돌아옵니다. 어떡하지? 그리고 10주년 그 녹음하러 프랑스에 갔었는데 네네. 프랑스의 시골에 그 마국간을 개조해서 홀로 만들어 놓은 네. 그래서 음향이 아주 좋은 데로 유명한 데였는데 거기 가기 이제 워낙 시골이라 처음에 하루는 파리에서 묵고 네. 그 다음에 갔거든요. 제가 파리에 있는 호텔에다가 제가 혈압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네. 혈압약을 다 놓고 어머. 온 거예요. 네. 시골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죠. 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0년 전인데 10년 전인데. 이상하네. 거기가 전화가 안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럴 너무 수도 시골이라. 있죠, 네. 시골이면. 네. 그래서 어쨌든 공중전화로 어떻게 한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약 성분을 알아낸 다음에 거기 마침 그 동네가? 음악 애호가 의사분 중에 네. 이제 누가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처방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겨우 죽음을 면한 혈압약을 심각한 먹었다는. 얘기인데. 네. 네. 음악 와. 외적이지만 네, 저는 네. 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마구간을 개조한 스튜디오에서.
그 녹음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그 부분도 진짜 좋았고. 네. 근데 참 거쳐간 연주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개근하시는 항상 지키고 있는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굉장히 어릴 때 학생일 때 뭐 참가했다가 지금은 또 엄청 유명한 연주자가 됐다든지 또 굉장히 많이 거쳐갔으니까 지금 좀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글쎄 항상 매년 이렇게 좀 젊은 네네. 연주자들이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첫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첫 해는 그 김선욱 손예근 네. 그 피아니스트가 했었고 네. 그 후에 뭐 조성진 뭐 클라라 주미 네. 강하고 준이강. 선우예권 선우예건 선우예건은 그때 콩쿨 바로 콩쿨 직전에 바로 저 했죠. 밴클라이번 콩쿨 밴클라이번, 1등하기 바로 네. 일주일 전에서 연주를 하고 여기 네. 그리고 거기서 거기 이제 밴클라이번도 이제 실력 그 네. 네. 또 연주를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네. 근데 여기서 연주하고 간 두보작 피아노 오등주를 거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연습하고 와서 그거는 연습이 된 건데 네, 그거 네. 말고 사실 제 기억으로 선우예권 씨 그때 곡을 굉장히 여러 곡을 했어요. 네. 처음 배우는 곡도 많이 하고. 글쎄요, 그래서 뭐 일주일 전까지 그냥 네, 와서 그래서 이렇게 막 저한테 막 선생님 다음 주에 콩쿨인데 어떻게 연습을 하나도 못했어요. 막 이러더니 가서 1등 그냥 했다고 1등해서 소식이. 네. 아, 그렇게 수많은 연주자들이 그러네요. 네. 거쳐갔네요. 음, 또 계속 또 후배들도 만나고 네. 선후배가 만나고 글쎄요, 그러니까 또 뭐 네. 이렇게 한 서너 세대가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 참 프렌즈도 있잖아요. 네, 어. 프린즈는 계속 쭉 해왔는데 하여튼 시작하기 한 2, 3주 전에 네. 프린즈가 시작해서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좋은 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진짜. 네. 그렇게 음. 젊은 팀들, 이제 시작하는 팀들의 무대도 마련해주고. 네. 우선 뭐 연주자들한테는 그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실내악을 좀 더 일찍부터 접하고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뭐 제가 이제 미국 갔을 적에는 네. 뭐 한국에서는 그 전에 뭐 실력이라는 건 뭐 그죠. 그 시대에 네. 뭐 생각도 못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처음 이제 여름 캠프에 갔을 적에 이제 그 갈라미안 선생의 이제 여름 캠프인데 이제 네. 거기 조셉 긴골드 그 유명하신 바이올리니스트 그 선생이신 분이 이제 와서 실력을 가르치는데 처음에 제가 인생 처음으로 이제 한 게 베토벤 한악사중주 네. 오프스 1 넘버 1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게 제일 처음 경험이죠. 아, 제가 퍼스트 바이올린 하고 그다음에 세컨드 바이올린이 그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미국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네. 얼마 전까지 오라이언 콜텟이라고 이렇게 아. 유명한 콜텟인데 거기 퍼스트 바이올린은 데니 필립스라고 네. 그래서 근데 데니 필립스는 벌써 그 몇 년 전서부터도 그냥 그 경험이 많아가지고 네, 그 네. 가족 집안이 또 음악하고 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비올라는 클리브랜드 이제 수석하던 비올리스트인데 네. 바 버넌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명환 선생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진작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벌써 14살이었는데 그때 좀 너무 늦게 늦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보면 초보자들도 가르치면서 그 개방선만 이렇게 굽고 있는 애들도 둘이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합조 같이 이렇게 하고 사실 그런 실력 음악기를 어려서부터 그냥 좀 그쵸. 듣고 그러면 네, 뭐 네.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괜히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하려면 이렇게 좀 어렵게 벽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음악을 진짜 배우려면 실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짜 그냥 솔로만 해가지고는 진짜 뭐 이렇게 균형이 잡힌 음악가가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은 이렇게 좀 어려서부터 이제 네. 실력을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네, 네. 하면 좋죠. 네.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항상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몇 사람이 모여서 그죠. 하는 게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꼭 들어야 되고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네.
뭐 음정 같은 것만 기술적인 걸 봐도 사실 솔로 하는 거의 음정은 그 웬만하면 혼자만 뛰어 있기 때문에 뭐 음정이 좀 높다든지 뭐 이래도 그죠. 그냥 이렇게 크게 튀지 않는데 이런 실력에서 어떤 화성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떤 귀에 공부해도 되고 그다음에 저는 실력이라는 걸 하는 게 그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실력이라는 게 결국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인생 사는 게 똑같잖아요. 결국 그죠. 대인 관계 제일 중요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이냐. 근데 실내학이 저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해보다 보면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양보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같이 연주해야 되잖아요. 연주가 잡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의 결과를 낼 것인가. 그래서 정말 실내학을 통해서 세상을 많이 저는 배웠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 좋고 이렇지만 음악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리듬감이 좀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남을 잘 못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그러면 저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이걸 잘 이렇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공부가 되는 거고 처음엔 다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정치가들이 진짜 실력을 다 잘하면 맞아요. 전쟁이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같은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근데 너무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실내학을 다 하게 하면 좋을 그러니까 텐데. 교육 과정에 집어넣어야 돼요. 네. 하나 그래서 만드시죠. 사실 이 실력 페스티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게 근데 참 조금 안타까운 건 학생들이 많이 안 나타나는 음악계에 많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보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정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여러 가지 완벽한 음악가 되려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만 하다가 딴 사람들하고 하면 자기 스타일이 거기 안 맞으면 그걸 고칠 수가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배워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같이 팀워크를 할 수가 있는지 솔로 그 정신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음악이어서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건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작곡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실내악을 해야 그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그 곡을 쓸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뭐 큰 꿈은 아마 완벽한 심포니를 쓰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편성이고 자기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완성된 거라 그러면 실내악 작품은 어떻게 내면을 알기 작곡가의 내면을 알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작곡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떤 뭐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배우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른손과 왼손의 조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삼중주 이렇게 다른 악기를 집어넣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규모의 자기의 어떤 작곡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작은 단위에 가장 자기의 내면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래서 사실 현악사중주 아까 현악사중주가 가장 작은 단위의 가장 완벽한 편성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포니는 뭐 굉장히 규모가 큰 만큼 이렇게 악기 이렇게 별로 같은 음을 내는 악기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실내악 가장 작은 단위 어떻게 보면 그 4개의 악기로 가장 완벽한 걸 만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가장 도움이 될 테고 작곡가한테도 그래서 뭐 모차르트 같은 경우 바이올린 콘체르토 5개 뭐 피아노 콘체르토 물론 많이 썼지만 실내악 곡은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수백 개의 실내악 곡을 쓰고 그런 식으로 일단 레퍼토리 측면에 봤을 때도 실내악을 이렇게 알게 되면 너무 그 범위가 넓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내악 레퍼토리는 정말 무한대 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리고 사실 음악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실내악인데 그래요. 대중적으로는 좀 어려워할 수도 있죠. 근데 모든 건 다 많이 접하면 익숙해지잖아요. 저희 뭐 좋은 거일수록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효 음식 같은 게 처음에 접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다들 못 헤어나오잖아요. 우리 김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좀 맵고 어려워하다가 한번 맛을 들이면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근데 뭐 실력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편견인지 모르니까. 근데 들으면 뭐 사실 곡 얼마나 듣기 쉬운 곡들도 많고 네. 네. 그리고 재밌잖아요. 우선 이렇게 뭐 팀워크를 이렇게 보는 게 한 사람만 사실 저는 그냥 독주회 같은 건 오히려 지루한데 사실 진짜 정말 좋은 연주자들은 모르지만 진짜 한 사람 나와서 그냥 그냥 하는 게 그래서 여러 팀이 나오니까 그 여러 가지 네. 다양한 그런 컴비네이션 뭐 편성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재밌고 그래서 금방 이렇게 적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걸음이 중요한 거. 그럼 선생님 연주 기회가 들어오면 뭐 엄청 유명한 물론 예전에 유명한 오케스트라 유명한 지휘자랑 다 해보셨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러면 오케스트라 협연하는 그런 솔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연주하는 것보다 실내악이 더 좋으세요? 실내악이라든지 무슨 독주회 같은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라고 할까 근데 오케스트라는 사실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요소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휘자랑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렇죠. 뭐 한두 번, 한 번, 두 번 연습해가지고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솔로 바이올린 리사이틀과 실내악.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실내악이 더 재밌어요. 그것도 실내악이 더 재밌고요. 네. 그러니까 참 저는 그 피아니스트 동지를 보면은 좀 그 사람들은 항상 혼자 외롭게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솔로 피아노도 여행도 혼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바이올린 뭐 이런 경우는 뭐 독주회를 하더라도 그쵸, 그 보통 피아니스트가 같이 있죠. 하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좀 더 재밌고 쉬운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음악가들이 실력을 좋아하는 게 이제 그런 면이겠죠.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재밌죠. 조금 싸울 때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뭐 하여튼 뭐. 그러면 하나 남아 있잖아요. 레봉백. 네. 올해도 온다고 하는 그 클라리넷 앙상블 카르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기와 네. 너무 재밌는데요, 저것도. 네. 이번 가죽음악회 때 네, 오신다는 거죠? 네. 저 팀하고는 처음에 어떻게 연락이 되신 거예요? 지금 중간에 솔로한 네네. 그 플로랑 에어라는 네. 그 클라티스가 이제 저희 그 페스티벌 프랑스에서 알프, 오고 네. 이제 네. 뮤지컬 배우고 네. 그래서 그 안상블 있다가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저희 거기 와서도 이제 하고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는 이제 그다음에 선보이게 됐죠. 네. 근데 저거는 진짜 음악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도 또 춤도 추고 뭐 네네. 또 그 저 플로랑에어는 또 그 톱까지 톱이요? 네, 톱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거죠. 그것도 하세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네. 자기 음악도 저 편곡도 자기가 다 오. 해서 어레인지먼트 같은 거 다 네. 하고 이제. 그럼 레봉백이 무슨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봉백이라는 게 이제 이거 좀 마우스피스예요? 마우스피스 여기 그래서 분은 딱 봉이라는 건 이제 좋다는. 좋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가죽음악회는 주로 이렇게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유머가 있는. 오는구나. 네. 가족음악회는 어린이들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구데스만 주 네, 아까 네. 그 등대 왔었고 이 하고 그다음에 또 야노시카 안sam블이라고 네. 그것도 야노시카라는 그 가족 멤버들이 있어 이제 이렇게 화이린하고 저 화이린 피아노 그다음에 이렇게 더블 베이스하고 이렇게 네. 하는 팀이 있는데 그다음에 굉장히 인기가 좋죠. 이제 도시크라나 프레스 뭐 레코드 많이 만들고 뭐,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보통 여기 참석한 연주자들끼리 그냥 네, 모여서 네. 그냥 클래식 음악이지만 이제 뭐 좀 다른 이제 성격으로 이렇게 좀 해본 음악회들도 있고. 네. 그 전에 왜 다른 단체랑 같이 하신 적도 있잖아요. 뭐 발레 네, 같이 발레 한다든지. 국립 발레단, 발레단하고 네. 이제 네.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피아노가 이제 주제가 돼서 한 해는 피아노만 이제 좀 많이 해서 여러 대. 가족 음악회 네. 이제 뭐 네. 8대까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오. 16명이 나와서 16명에서 나와서 피아노 8대인데 지금 5회째로 16회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겠다. 그것도. 그런 것도 하고. 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네네. 곡도 왜 전에 많을수록 좋다였나? 뭐 그런 주제로 한 적도 있잖아요. 다다익선. 재작년에 그래서 그때도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그런 곡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때가 많은데 올해는 더 많다고 사람이 연주자들이 올해 몇 명인가요? 뭐 69명이라고 것 같은데. 그거 다 챙겨서 정말 사무국이 일이 많겠습니다. 네, 일이 많죠. 그러니까 네. 뭐 섭외하는 것도 그러니까 69명을 다 해야 되니까 네. 일일이 이렇게 레퍼토리 이런 그렇죠. 걸 네. 서로 또 연습 의논해서 스케줄도 정해야 다 돼요. 맞춰가지고 해야 스케줄도 되고. 참 네. 어려운 부분의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몇 주 가죠. 그냥 그게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한국 연주자들은 여기서 이 축제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그죠. 네, 원래 일정이 일정이 티칭도 있으니까. 해야 네. 되고 뭐 다른 연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이제 스케줄 맞추려고 그러니까 뭐 네. 6, 8주째 한다면 8명이 다 스케줄이 맞아야 되니까 네. 그게 그것도 그런 게, 퍼즐이네요. 굉장히 힘든 네. 일 중에 하나. 처음에 스케줄 딱 온 다음에 그걸로 끝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렇죠. 최소한 4-5번은 네, 다음 게 계속 오고, 맞춰서. 그다음 그러니까 외국 연주자들은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는 그렇죠. 거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네. 아무 스케줄이나 이렇게 맞춰서 여기 있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스프링 페스티벌 기간은 그냥 다른 통으로 일정을 아예 안 잡으세요? 안 잡아요. 다른 연주도 안 잡고. 역시 그러니까 개근을 하시면 다릅니다. 계속 안 잡고 있는데 근데 점점 그때는- 연주가 줄더라고. 뭐 그동안은 돈은 못 버는 건데 이렇게 돈보다 중요한 건 어딘가요? 자꾸 훈훈한 장면. 자꾸 재정이 문제라고 하시니까. 사실 이게 한국이 되게 그래도 클래식 음악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맞나요?
그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 네. 이제 무슨 뭐 연주자들 보면은 이제 젊은 연주자들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죠. 사실 뭐 이렇게 관객들이 어느 정도 되냐 뭐 네, 수준이 어떠냐 네. 이런 거니까 좀 외국에 비해서 아직 좀 아쉬운 게 그 두께가 그러니까 좀 네. 얇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외국 같은 큰 도시 서울 같은 데서는 오케스트라 적어도 하나는 여러 개,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회원을 네, 제를 해가지고 회원해서, 예. 일주일에 뭐 4번씩 그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네. 대표하고 그러니까 네. 그만큼 한 프로그램을 해도 여러 몇만 명 예. 그러니까 뭐 특히 이스라엘 같은데 이스라엘 필하모니에 뭐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열 몇 번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3,000명씩 해가지고 한 프로그램을 뭐 몇만 명이 듣는다는 얘기인데, 네. 네. 근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좀 더 진짜 외국에는 그런 진짜 음악을 좋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무조건 그냥 이렇게 회원권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네. 예.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아직도 누가 유명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냥 그 호기심으로 가서 네. 들으러 가고 이제 이런 게 아직도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리고 이제 솔리스트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콩쿨 우승하고 이런 사람은 맞아요. 많아졌지만 네. 정말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나 음악 수준을 보려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유명한 솔리스트들에 비해서 오케스트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네. 내놓을 만한 오케스트라가 많지 아직은 않죠. 뭐 네. 이제 네. 사실 뭐 많이 좋은 네.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수준들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이 정도로 뭐 많은 솔리스트가 나오고 이런 나라면 사실 그쵸. 네. 정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한두 개 네.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이제 딱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실내악 교육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그렇죠. 남하고 맞추고 오케스트라도 그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게 확장된. 네. 오케스트라가 그게 그러니까 그 핵심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확장된 거고 네. 그리고 지휘자만 가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서로 좋은 오케스트라를 보면 서로 지휘자도 보지만 서로 이렇게 눈 맞추고 서로 이렇게 네, 네. 단원들끼리 이렇게 같이 그래야지 정말 정확하게 맞지 그렇잖아요. 안 되는데 그렇게 다 이제 실력 위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실력이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리코더 배울 때 그죠. 혼자 안 불고 둘이 같이. 해가지고 네. 화음을 맞춰서 그것부터가 이제 실력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남과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예 수능에 관련 없는 음악은 배우지도 않고 하니까 점점 더 네, 세상은 좀 삭막해지고 네, 진짜 걱정.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음악 시간 갑자기 그 교육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런 우리 때는 1분단은 뭐 1분단, 맞아요. 3분단은 네. 요 위에 거 하고 맞아요. 그런 2분단, 거 4분단은 뭐 하고 네. 리코더도 같이 불고 합창도 하고 돌림 노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하나도 없대요. 거의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의식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다 넘어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네. 웬만한 사람들이 음악 모르는 사람들도 무슨 뭐 비트보작이 뭐 신세계 향곡이 어떻고 뭐 저 이런 것 기본적인 상식이 조금씩 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지니까 네. 좀. 오늘 결론은 가장 필요한 거는 실내악 실내악 교육. 교육이다. 네.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실내악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도 정글에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예. 아니 진짜 맞는 거 진짜 같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네, 실내악이 진짜 필수 그죠. 교육이 돼야겠는데요. 정말 정치인들이 좀 오는 사람들이 없나요? 좀 관객으로 좀 사실 많이 있죠. 많이 있나요? 있는데 네, 네. 그분들이 그런 법안 발의 같은 건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실내악의 정신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건 진짜 중요한 음악가들한테 중요한 과정 네.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음악을 맞추는데 딱 처음에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과정.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와요. 가능하면 누구하고는 좀 하기가 싫으니까 좀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사회생활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네, 뭐 네.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좀 이렇게 할 적에는 그래도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음악만 생각해서 이렇게 서로 그 컴프로마이즈하는 거 네.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좀 신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신뢰학 정신이 필요하다. 아니 진짜 신뢰학 정신이 필요하다. 오늘의 정말 아니 진짜 핵심 진짜, 멘트. 예. 신뢰학 정신이 아 정말 필요하다. 맞아요. 요즘 합창대회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합창대회 합창대회 진짜 큰 했죠. 행사였거든요. 네. 네. 또 지휘하고 그죠. 맞춰보고 네. 방과후에 남아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러면서 또 이제 귀찮고 아, 이런 거 왜 해? 이러긴 근데 또 했지만 그러면서 또 네. 배우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배우기 위한 첫 걸음은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에 와서 일단 먼저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네, 올해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은 네, 실내악 축제는 4월 22일에 시작해서 5월 4일까지. 네. 네. 공연장이 여러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흩어져서. 그것도 이제 그 대관을 한 군데서 받기가 쉽지가 네, 않고요. 네, 그렇죠. 예전 같으면 사실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정도 되면 그냥 어디 한 곳 딱 당연히 잡아서. 예술연당 네. 생각하는데 요즘은 근데 한 군데 다 몰아주지 않는 그런 게 좀 있고. 음.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한 데서 하면 더 많은 그렇죠. 다양한 그건 또 분야가 일부러 되니까. 왜냐면 또 지역적으로. 예, 지역적으로 이렇게 강북 사는 사람들은 또 네. 강남 안 나가려고 네. 또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좀 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려면 네. 장소도 좀 여러 군데서 네, 이렇게 네. 하는 게 네. 그렇긴 좀 그래서 무슨 덕수궁 이제 고궁음악 할 적에도 이제 그런 네. 게 좀 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이제 네. 좀 특이한 그쵸, 장소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도 윤보성 고택에서 음. 아마 윤보성 고택이라고 하면 그게 어딨지 하실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옛날하고는 달라져가지고 요즘 이제 그 판말까지 아, 이렇게 네. 무슨 윤보성 길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돼 있고 그래서 네. 안국동에 있죠. 그죠. 안국역도 그 시내 딱 네. 한복판에 그 고즈넉한 그러니까. 한옥이 있는 게 복작복작하다가 그래, 거기만 거기다, 쓱 네. 들어가면 네. 네. 너무 좋죠. 거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다 끝났으면 제일 좋은데. 네, 실내악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네, 네.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 아, 그렇습니다. 보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아니 뭐 많이 얘기했는데 뭐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옛날 그 커피 포스터 떼가지고 붙여놨던 네, 원조 성덕, 팬인데 성덕인데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사실 어떻게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감동을 받은.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서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 치시면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실내악 페스티벌 20주년을 맞아서 강동석 선생님, 김상진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